우리 이야기는 애틀랜타에서 30분 거리의 조용한 마을 조지아주 파우더 스프링스에서 시작됩니다. 2013년 1월 14일 이른 아침 캅 카운티 긴급구조센터에 911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Cobb County 911. 여보세요. 전 여자친구 집에 와 있는데 안에서 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계속 전화도 했어요. 그녀가 나오지도 문도 안 열어요. 그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죄송해요. 지금 긴장돼서 떨려요. 파우더 스프링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911에 신고한 조슈아 깁슨 이 집 현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자신의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인 다니엘 마샬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다니엘이 어머니 글로리아와 살지만 글로리아는 일하러 나갔고 자신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집 안에서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들도 확인했지만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뒷마당 울타리를 넘어 약간 열려있던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바로 안쪽은 복도였습니다. 한 아이가 침실에서 기어나와 울면서 경찰관 중 한 명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앞에 머물라고 명령했지만 조슈아는 집 뒤쪽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조슈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으며 다른 경찰관들은 계속해서 집 안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주방에서 한 여성이 태아 자세로 바닥에 누워 머리와 가슴 주변에 피가 고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맥박을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주택을 수색한 후 구급대원이 집에 들어와 그 여성이 사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여성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고 구타를 당했거나 권총으로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 이웃이 경찰에게 자신이 집주인 글로리아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글로리아에게 집에 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글로리아가 경찰관들과 전화 통화를 마치자마자 경찰은 아이를 이웃에게 인계했습니다.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경찰은 신분증을 발견했고 피해자가 다니엘 마샬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형사들이 조사하러 왔습니다. 검시관은 사망 시각을 오후 11시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귀릴 신고 약 1시간 반 전 자정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형사들은 피해자의 몸에서 총알이 나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캐비닛에는 총알 구멍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최소 2번 총을 쏜 것으로 봤습니다. 현장에 탄피가 없어 수사관들은 범인이 리볼버를 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사관들과 범죄 현장 기술자들은 현장 조사를 계속하면서 추가 분석을 위해 전자기기들을 수거했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 글로리아는 야간 근무 후 급히 집에 왔습니다. 글로리아는 경찰이 자신에게 다가와 집 안에 사망한 여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게 자신의 딸일 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그녀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다고 했고 활기찬 23살 딸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글로리아는 형사 에이미 랜돌프와 대화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밤이었고 밤 9시쯤 일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도둑이 들지 않았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어서 수사관들은 다니엘이 범인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글로리아가 이웃집에 머무는 동안 경찰은 조슈아 깁슨을 인터뷰를 위해 파우더 스프링스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크리스 펠로우스이며 카피디와 일합니다. 오늘 밤 집에 어떻게 오셨나요? 7시에 퇴근했는데 집엔 어떻게 오셨어요? 직장 동료 윌리요. 그는 퇴근할 때마다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윌리가 집까지 데려다 줬군요. 지난 며칠 동안 계속요. 네, 그리고 그는 구칠에서 당신과 함께 일했죠.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비다는 몇 시에 집에 왔나요? 그녀가 9시 30분에 일어나서 10시 좀 넘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비다에게 문자했을 때 제가 잠을 잘 수 있게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은 다니엘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 말은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냥 이거죠. 알죠?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는 해야 했죠. 알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당신이 또다시 부르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봐, 네가 알아야 해. 네가 이걸 결정해야 해. 네 인생을 위해 결정해야 해. 포레스트맨.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지금 당신이 최고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 어머니와도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그녀가 제가 이 일에 관련 있다고 확신할 거라는 건 알지만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다른 누구와 이야기했나요? 다니엘, 당신이 다니엘에게 문자했나요? 아니면 다니엘이 당신에게 밤 9시쯤 문자했나요? 네. 오늘 밤 다비다와 여동생이랑 얘기했잖아요. 오늘 밤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거나 문자했어요? 그거 빼고요. 집에 온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전부예요. 아니요. 그리고 총에 맞았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라일리 형사와 얘기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날 밤 무슨 일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당신을 향해 총 쏜 차에 대해 기억나는 것 있나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아니요. 트럭이나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게 기억나고 그 차는 아마도 거의 확실히 4개의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뒷유리가 내려가 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건 팔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뿐이에요. 맞아요. 알죠? 그분들이 총이 뭐냐고 물었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행동을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몸을 숙였거든요. 멈춰 있었나요? 아니면 움직이고 있었나요? 저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말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면서 지나갔고 운전자가 당신에게 총을 쏜 건가요? 뒷좌석에 있던 누군가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고 라디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담배를 하나 더 꺼내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통은 다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뭔가 지나가는 걸 보면 한번 힐끗 보고 다시 앞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운전 중이었어요. 불빛이 저를 비추는 걸 보고 저도 이렇게 했어요. 그 움직임을 보자마자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브레이커 마스크를 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총알이 날아온 뒤 방향을 틀었던 건 기억나요. 멈추고 뒤를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 사람들이 다니엘 집에 가서 그녀와 접촉한 것도 알아요. 그 일에 대해 얘기해 본 적 있나요? 그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마 1시간쯤, 아니 2시간쯤 후였던 것 같아요. 이 일 후에 그녀가 저에게 괜찮냐거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녀가 괜찮아? 라고 문자해서 전 진짜 그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너 지금 이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거야. 알지? 그녀가 말했어요. 조시, 내가 이런 짓을 할 거라 생각해? 나 집에 있고 네가 오기로 해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내가 그녀에게 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녀에게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고 상황이 알아서 해결되게 해줘. 내가 화났다고 하자 그녀가 전화했어요. 제가 그녀의 전화를 몇 번 무시하자 그녀가 애원하듯 제발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었죠.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조시, 우리가 다투지만 널 죽이고 싶진 않아. 내가 왜 너를 A백에서 빼앗고 싶겠어? 거의 제가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저는 100%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가 브래들리 형사에게 그녀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일 10분 전에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는 중이었고 먼저 부모님 댁에 들를 예정이었어요. 이 일은 당신 부모님 집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오셨을 때 창문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그냥 창문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만났을 때 작은 말다툼을 했죠. 엄마는 조쉬, 저는 엄마라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기 싫어요. 그분들이 계속 그녀가 경찰 부를 거야, 너를 때릴 거야 라고 했거든요. 거기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딸을 보려 감옥에 가야 해도 괜찮아. 무단 침입이면 며칠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 딸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10일 사이에 누군가가 당신 어머니 집 근처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10일 후에 다니엘이 죽었어요. 여기서 큰일이 있나요? 당신들 관련 있나요? 아니요, 당신들이 연루된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신경 안 써요. 당신들 일에 연루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 마약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사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피우지도 않아요. 알잖아요. 아니, 알죠. 저와 그녀가 만났을 때 알잖아요. 그녀는 며칠 후에 저한테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알죠. 이런저런 이야기였죠. 제가 그녀에게 같이 피울 수 있냐고 물었고 원하면 제 친구들과 피워도 된다고 했어요. 제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서 그녀에게 친구들이 피울 때 알려준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 가서 그의 아이들과 놀아요. 그냥 애들이죠. 저는 그녀를 친구 집에 몇 번 데려갔고 그녀는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에 관해서는 그녀는 그런 문제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녀와 사귀게 됐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혹시 몸을 판 적이 있냐고 물었죠. 그녀는 대답했어요. 아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그녀가 하지만 언젠가는 스트리퍼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대마초 살 돈 없으면 어떻게 돼? 그녀가 조시, 사람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라고 했어. 헬렌, 넌 어때?
그녀가 말하길 내가 10을 주면 그들은 더 원한다고 해. 그리고 그때는 받아들이거나 그녀를 떠나야 해 라고 했어요. 나는 알다시피 대마초 때문에 섹스를 하거나 섹스를 줄 생각 없어. 뭐든 간에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녀가 코카인 봉지 같은 걸 가진 걸 본 적 있다. 저랑 그녀 사이에 예전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가 자기 엄마한테 제가 오프너 칼을 던졌다고 됐는데 사실 그건 그녀 거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엄마랑 통화하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던 것도 알아요. 네가 그랬잖아. 다다다다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한 4시간쯤 뒤 새벽 5시쯤에 그녀가 미안해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 여자친구 어머니가 뭔가를 발견하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마리화나 같은 게 든 봉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기는 마약 안 한다고 엄마한테 보여줘야 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가 술에 취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대마초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너 지금 취했잖아 라고 말하면 그녀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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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다가 결국 잠들어 버리곤 했어요. 몇 달 후 그녀가 조쉬 그날 나 취했었어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에 정말 몰두했다고 하셨죠. 그녀가 월드스타 힙합, 블랙 플래닛, 크레이그리스트 같은 곳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예전이라도? 그녀는 몇 번 데이트를 했어요. 미안해 완전히 잊었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 그녀가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3군데 다른 사이트였지만 어디인지는 몰라.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실제로 나가서 만나지는 않았고 그냥 전화로만 대화했어. 내가 말했듯이 내가 기억하는 숫자가 정말 많아. 그러니까 그녀의 휴대폰이 핵심이야. 이 모든 일의 열쇠라고 생각해. 네, 그렇게 생각해. 혹시 몸에 멍이나 긁힌 자국 같은 게 있나요? 이 상처들은 다 일하다가 생긴 건가요?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매번 보고서를 쓰는데 이번엔 안 썼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봤어요.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정말 많이 부었었어요. 이 전체가 이틀 전쯤에 정말 많이 부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그걸 치료해줬어요.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국들 맞아요. 팔 긁힌 자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셨죠? 일터에 있는 벽 중 하나에 긁혀서 생겼다고 하셨나요? 당신과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죠? 수요일이었나요? 아마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수요일이요. 지혜 보호 아래에서요. 이런 걸 물어봐서 미안한데 그날 당신이 그녀 안에 사정했는지 밖에 했는지 물었었죠? 아니요. 아니요. 뭐요? 사정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안에서 한 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녀가 우리의 섹스를 즐겼고 그녀가 여자친구를 두라고 말했어요. 나는 바람피는 상대는 싫지만 더 나은 사람 찾기 전까지 이 섹스는 계속하고 싶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끊었어요. 그렇게 했어? 그 여자랑? 아니, 물어봐야겠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할 때는 이해가 돼. 처음 든 생각은 약 때문이 아니면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였어.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네가 많이 모르는 건 알지만 아는 범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조시. 그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녀가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한 남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야. 이런, 그의 이름이 뭐였더라? 투안? 그는 그녀 집 근처에 살며 걸어가곤 했고 내 차를 보면 그냥 돌아갔어. 그의 이름은 투안이야. 앙투안처럼 생겼어. 그녀는 그걸 TW1이라 쓴다. 그게 맞아. 그녀의 휴대폰에? 네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목록에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그녀 문자 보면 엿먹어 투안, 넌 투안이 아니야 등 이런저런 말을 해. 그래서 그는 그쪽으로 갔을 텐데 거기 있었다면 왜 떠났을까? 그는 취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 나는 덩치가 커. 나는 그녀 친구들을 자주 겁줘. 그녀는 한 달쯤 누군가와 사귀었을 거야. 그는 그녀를 사랑해. 그는 그녀가 나랑 말하는 걸 그만두길 바라거나 아니면 자기와 함께 살길 바라거나 뭐 그런 걸 원하지. 나는 내 사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는 나를 통해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을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우리라면 저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당연히 네. 오, 저한테 말씀하셨군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고소할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당신을 따라야 하나요? 우리가 문제들이 있었던 건 알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도 알고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항상 왔다 갔다 했죠. 계속 반복됐지만 이렇게 심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2년이에요. 항상 싸우고 다투고 또 싸우고 다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그게 한 번도 정말 심각해진 적은 없었어요.
면허가 어디에서 정지됐어요? 세금 환급이 들어올 때마다 돈이 생기면 갚으려고 했던 벌금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돈을 다른 데 써야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저랑 비타가 헤어졌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 댁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다니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같이 일했기 때문에 같이 출근하곤 했죠. 우리는 다니엘의 집에서 함께 잤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고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그녀는 행복해했어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는 정말로 계속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2달 동안 집에서 일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서로를 봤죠. 저는 에이바가 제 딸임을 한 번도 부인한 적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에이바가 친자가 아니라고 한 적 있나요? 제가 그녀와 다툴 때마다요? 저희가 당신의 모든 녹음 기록을 확인하는데 동의하시겠어요? 네, 100%요. 마지막으로 그녀와 심하게 싸운 게 언제였어요? 우리가 했던 유일한 싸움이요? 그게 유일했어요. 당신이 그녀와 여러 번 신체적으로 부딪혔다고 했죠. 그건 다 그녀가 한 거고 저는 한 번만 대응했어요. 그게 언제였죠? 제 생각엔 여름이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때리거나 상처 준 적 없고 오히려 그녀가 저에게 상처를 남겼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녀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 당신도 무단 침입으로 감옥에 보내야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라고 말해요. 에이바는 어디 있나요? 이웃집에 있나요? 그녀는 괜찮아요. 내가 그녀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 난 가끔 네 엉덩이를 진짜 때려주고 싶다고. 그런 말도 여러 번 했고 진짜 네 멱살을 잡고 싶을 때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내 말은 그녀가 칼을 꺼냈다는 거야. 그녀는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나는 너도 엿 먹어라며 나왔어요. 그녀는 날 죽이고 싶었던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테이프 레코더에 녹음했어요. 왜냐하면 제 휴대폰 화면이 깨져서 대화를 녹음하려고 테이프 레코더를 썼거든요. 그건 이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이었지만 대화를 녹음하려고 테이프 레코더를 꺼내야 했어요. 우리는 그녀가 저한테 뭔가 때문에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녀가 저한테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우리가 채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아니면 네가 직장에서 압축기에 떨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어요. 그냥 널 싫어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녀가 저를 죽이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자기의 모든 폭력적인 관계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웠죠. 그래서 남자는 절대 너를 때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딸이 태어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왜 남자들이 널 때렸는지 알겠다. 넌 사람을 정말 화나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해. 아들이 태어나자 그녀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너도 바랄 거야. 라고 하랬어요. 내가 걔가 16살쯤 됐을 때 절대 만나지 않길 바래. 왜냐면 너한테 복수하려고 걔랑 잠자리를 할 거거든. 그건 내 여자친구에게 절대 말 안 해.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그녀의 휴대폰이 열쇠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녀가 보낼 만한 문자 메시지는 다시 지웠어. 혹시라도 내 여자친구한테 섹스 얘기를 보여줄까 봐서. 알잖아, 내가 몰래 했어. 그녀가 자거나 그럴 때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서 내 문자 메시지만 지웠지. 최근엔 안 해서 네가 다 볼 수 있을 거야. 최근에 그런 적이 있어? 아니, 안 했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하려고 했는데 정말 문자 메시지를 지워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걔가 계속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문자 때문에 화내고 또 월마트에 가서 내 여자친구한테 우리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게 싫어서 그래. 비타가 내 핸드폰을 본 적 있어? 걔가 좀 의심하고 네가 거기 가는 걸 걱정했던 거 알잖아. 혹시 네 핸드폰을 확인한 적 있어? 걔가 내 핸드폰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항상 새벽 1시에서 2시에 다니엘이 전화해? 라고 물었어. 나는 솔직히 응 맞아. 왜 전화해? 무슨 일이야? 라고 답했다. 나도 몰라. 그냥 귀찮게 해. 내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할게. 비타가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알아? 비타는 마지막 사람이야.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도 우리는 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나는 비타가 그 여자애를 직접이나 다른 사람을 시켜 해칠 거라 걱정하지 않아. 비타가 임신했을 때 우리는 계속 다퉜고 그러다 비타가 유산을 했어. 유산을 했을 때 비타는 그냥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인정할게. 그녀는 갔어. 그리고 그때 다니엘은 여전히 굿윌에서 산 옷을 입고 있었어. 굿윌과 월마트는 길 건너에 붙어 있었지. 그녀는 근무 후 굿윌로 가서 다니엘을 기다렸어. 유산 직후였고 다니엘과 싸우고 싶어 했지. 그래서 나는 차로 굿윌에 급히 가서 그걸 막았어. 그리고 그녀는 난 상관없어. 이게 싫고 그녀가 싫어라고 했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됐고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었어. 알지? 한 3달쯤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앉아서 다니엘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 얘기했어. 그리고 그녀가 내게 말했지. 이제 솔직해져. 알겠지? 더 이상 뭔가를 숨기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임신했을 때 돈을 준 사실을 숨기곤 했거든. 그녀는 그 일에 대해서도 솔직해지라고 했고 또 다니엘과의 다툼에 관해서는 그냥 나와 다니엘 사이에서만 해결하고 집에는 끌고 오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나와 다니엘이 다툰 뒤에 비택에 괜히 불친절하게 굴곤 했거든. 그녀는 있잖아. 나 지금 임신했으니까 그냥 좋은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어 라고 말했어. 그런 모든 것들 알지? 그냥 너희끼리 너희 상황 잘 해결하라고 했어. 그녀는 아직도 내 딸을 만날 수 없다는 것에 조금 속상해하고 있어. 비타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다른 사람들도 오랫동안 내 딸을 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비타가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지만 정말로 싸우고 싶어 했다고 그녀가 말했어. 내 얘기를 들으니 다니엘은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 맞아, 그렇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면 너 말고. 누가 될 수 있을까? 그녀를 사랑하지만 해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제레미는 그녀와 친했어.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만나려 했지만 제레미가 나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 제시는 그녀의 가장 오래된 남자친구였고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여러 번의 일들 때문에 제시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 제시는 예전에 그녀를 때리고 바람도 피웠어. 그녀가 바람 피우는 걸 들켜도 또 때렸지. 제레미와 제시는 백인이야, 흑인이야, 흑인이야? 그들은 근처에 사는 현지인이야. 알아. 그녀가 말했어. 제시는 더글라스빌에 살고 제레미는 살아. 그녀 집 근처 도로명 뭐야? 마케도니아. 그는 마케도니아 건너편 어딘가에 살아. 나는 제레미가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이 가장 최근에 다시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녀가 한 얘기는 전부 제레미에 관한 것이었어. 너도 알잖아. 그녀가 예전에 제레미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절대 그를 속이면 안 됐었고 지금도 둘이 여전히 함께 있어야 했다고. 뭐 그런 얘기만 계속했지. 하지만 그녀는 절대 너한테 양육권을 주지 않을 거야. 누가? 데니얼? 아니 그게 그녀가 나한테 유일하게 쥐고 있는 거야. 그녀는 내 딸을 많이 이용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나는 다니엘 없이 내 딸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거든. 엄마는 3개월째 딸을 못 봐서 내가 인내하라고 말하며 딸을 데려오겠다고 했어. 변호사들과도 얘기해봤는데 나에게 승산이 있다고 했어. 모든 게 잘 될 거니까 그냥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어. 나는 여동생과 크리스마스까지 딸을 데려온다고 내기했어. 판사님이 내 사건을 들어주시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사건을 보지 않으시더라고. 하지만 내 집엔 총기가 없잖아. 비타 산 적 없이 쇼핑만 했지. 그래, 우리는 그냥 구경만 했어. 말하자면 윈도우 쇼핑이지. 집을 수색해도 돼. 비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야. 12시에 비타한테 나 아브라 빨리 보고 올게라고 했어. 비타가 알겠다고 했지만 그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거야. 내가 영장 받았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 영장이 다룰 내용은 내 DNA야. 좋아, 이렇게 할게. 네 입안을 면봉으로 문지를 거야. 아프지 않고 이 면봉만 쓸 거야. 그리고 한쪽을 문지르고 다른 쪽도 문지른 다음 이 통에 넣을 거야. 이제 다 됐어. 좋아, 잘하고 있어. 입만 벌려줘. 내가 면봉으로 문질게. 지금 내가 용의자인 거야? 알다시피 지금은 모두가 용의자야.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모두가 용의자예요. 그들이 당신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옷이랑 소지품을 가져가고 사진도 몇 장 찍을 거예요. 조슈아는 옷, DNA, 휴대폰을 제출한 뒤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수사관들은 이후 다니엘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했어요. 글로리아는 남편과 별거 후 딸, 아들과 뉴욕에서 파우더 스프링스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2013년에는 글로리아와 다니엘만 집에 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대학에 등록했고 굿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굿윌에서 조슈아 깁슨을 만나 곧 친해졌어요.
얼마 후 다니엘은 임신했고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들떴어요. 글로리아는 처음 조슈아가 상냥했지만 나중에 그의 지배적인 성격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글로리아는 다니엘에게 이제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조슈아가 계속 집에 찾아오자 글로리아는 그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경찰서로 돌아온 형사들은 조슈아, 다비다, 그리고 다니엘이 관련된 수많은 경찰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다니엘은 조슈아가 여러 번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또한 다비다가 9일 주차장에서 자신을 차로 치려고 했다고 신고했어요. 조슈아는 다니엘에게 학대받았다고 했고 다비다도 다니엘이 괴롭힌다고 말했어요. 그날 총격 후 범죄 실험실은 주방 캐비닛 뒤 벽에서 나온 탄환이 조슈아 차에서 발견된 것과 같다고 형사들에게 알렸습니다. 같은 무기인 38 스페셜 또는 357 매그넘 리볼버가 2발 모두 발사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부검을 실시한 결과 다니엘이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20일 후 형사들은 조슈아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당신의 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신문 중에도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요청 시 질문 전 국선 변호사가 지정됩니다. 지금 변호사 없이 질문에 답하기로 결정하셔도 언제든지 답변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답변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들을 이해하셨나요? 이걸 보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럼 아들아, 거리에서 무슨 소문 들은 거 있니? 들었니? 제레미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내가 계속 연락해야 할지 끊어야 할지 고민돼. 나는 제레미와 얘기했어. 나는 그가 말을 피하려 했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어. 그가 수배 중이기 때문이야. 그래, 지금으로서는 아직 확인 중이고 그의 알리바이 같은 것도 조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모두가 용의자야. 솔직히 말해서 너도 여전히 용의자야. 그리고 누가 그러던데 너희가 테런스를 의심하고 있다고. 나도 솔직히 그를 좋아한 적 없지만 걔네들은 정말 친한 친구였어. 내 생각엔 다니엘이 임신했을지도 몰라.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검사 결과를 받아볼게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녀는 제가 함께하지 않으려 하자 아이를 원했고 저는 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낙태 얘기하자 저는 아니, 넌 안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실수했지만 너는 원하던 걸 얻었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진 못했을 뿐이야. 네가 말하는 건 네 아기 얘기잖아. 이거 네가 말하던 거야. 전에 낙태에 대해 말했던 거 알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그녀는 항상 말했고 사촌들도 증명할 수 있어. 그녀는 늘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어. 그치? 알지? 그녀는 그런 삶을 원했고 계속 임신에 대해 이야기했어. 내가 그녀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 우리 둘 다 같은 처지라고. 그녀는 늘 임신 테스트를 했다. 그녀 방이 수색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갈 때마다 항상 임신 테스트를 했어. 일주일에 2번 정도였던 것 같아. 그거 이상하네. 그래. 그녀와 관계할 때 콘돔 썼어? 아니, 그녀가 무슨 피임 방법 쓴다고 했어? 우리는 피임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녀 안에 사정하지는 않았어. 그녀가 내가 섹스하는지 물어봐서 얘나 아니오라고 답했어. 나도 물었고 그녀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아니었어. 있잖아. 나는 그녀가 제레미랑 다른 데이트하던 남자들과 엮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그들이 피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녀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잘 몰라. 내 말은 그녀는 이미 일부러 내 아이를 임신했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할 때도 똑같이 할 거라 생각해. 그렇지. 그럼 그녀가 또 누구랑 엮였다는 소식 들었어? 제레미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금요일에 그녀와 잤다고 인정했어. 그 얘기는 어떻게 들었어? 내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목요일에 내가 그녀와 놀았어. 그가 그녀와 놀았다고 더했어. 그가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일요일이었어.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그 사건이 일어났어. 너 얼이라는 남자 알아? 응, 그녀가 방금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와 데이트를 하기로 했었다고 했어. 그런데 그 전 금요일에 그녀가 그날을 보냈다고 했어. 그녀가 함께 있었다고. 제레미와.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레미를 알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와 다시 연락하게 됐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했어.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대. 그는 그냥 잘못된 일에 휘말렸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그런 일이 생겼고 결국 무슨 일로 감옥에 가게 됐대.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나 빼고 모두 감옥에 갔어. 알아. 이거 너희한테 정말 힘들지, 그렇지? 나는 모든 통화 기록을 보고 있어. 그날은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 날이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녀가 네 핸드폰에 계속 연락했더라고. 그래, 항상 그래. 친구들이랑 당구 칠 때도 그래. 밤 12시쯤 되면 1시간 안에 그녀가 전화를 하곤 했어. 200번이나 알지. 나는 법원 제출하려고 문자 보관했어. 그녀가 하루에 700번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거든. 아우시아나? 그게 우리 관계였어. 그녀 임신 전 한두 번 사촌과 뒤뜰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지만 2년 전 일이야. 하지만 최근 그녀는 뒷문을 항상 잠그거나 열어두지 않았어. 그녀는 내가 총에 맞기 전부터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섭다고 했어. 그녀는 항상 거기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라고 말했어. 알다시피 그녀는 항상 이런 상황을 두려워했어. 그녀는 엄마가 밤새 일하는 걸 정말 싫어했고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남자들이었지. 내 말은 그게 나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돼. 그게 뭐야? 이 두 개의 총알 모두 네가 맞지 않아서 다행이야. 네가 차 안에 있었으면. 나는 그랬어. 그 총알들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됐는데도 유리 한 장만 뚫고 지나가지 않았고 한쪽 문만 뚫고 다른 쪽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는 게 신기해. 모르겠어요. 금속을 확인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차가 오래된 차라서 금속이랑 문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총알을 막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거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가 왜 의심받는지 모르겠네요. 제 말은 총알이 차를 관통하지 않고 그냥 멈춘다는 게 저한테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더 멀리 있다면 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알에 그렇게 큰 위력이 없었다면요. 왜냐하면 총알이 힘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이었어요.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였죠. 지금 당신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당신은 여동생에게 사고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동생은 당신이 사고라고 말했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여동생에게 그게 사고라고 한 적 없어요. 여동생은 당신이 그게 사고였다고 말했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돼요. 당신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돼요. 저보고 뭐라고 말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얘기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 누구도 총소리를 못 들었어요. 저도 듣지 못했어요. 그것도 전혀 말이 안 돼요. 총을 보고 몸을 숙이며 내 아이들을 사랑해라고 말한 것만 기억나요. 그게 밤 10시 30분이었어요. 그 거리는 불이 전혀 켜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연히 창문 밖으로 어두운 손과 어두운 총이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운전 중에 불빛이 그곳을 비추고 그런 게 나온 걸 봤어요. 그들이 저에게 리볼버였냐고 물었을 때 자동이었냐고 묻자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뭔가 움직이는 것만 봤어요. 그게 전부였고 저는 바로 몸을 숙여 눈을 감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리고 내가 다가온다면 나는 계속 총을 쏘고 있을 거예요. 드라이브 바이에서 총을 쏘지 않는 범죄자는 없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 유리가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차 두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앞 유리는 맞지 않고 총알이 겨우 차량을 통과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있는지 진실을 말해줘요.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저라면 누가 저한테 총을 쐈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라면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고 제 방식대로 반응했어요. 알다시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강도를 당하거나 총을 맞거나 누군가 저와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저는 상황을 미리 계획하진 않지만 가끔은 계획하기도 해요. 그게 제 성격이에요. 누가 저에게 총을 쏘고 창문이 깨졌어도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오면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기억하는 것과 느꼈던 감정뿐이에요.
뭐랄까. 누가 당신을 화나게 하고 총을 쐈나요?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알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911 운영자에게 말했어요. 제 생각에 제 아기 엄마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랑도 다투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뭔가로 의심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뭘로 의심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누가 저를 죽이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가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거기 나가서 상황에 대응했어요.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당신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좋아요? 하지만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그녀 차를 타고 첫 번째 아기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그녀가 막으려는 거예요. 저는 차를 여러 번 가져간 적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저한테 자기 차를 타고 다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 집 앞에 사는 이웃이 제 차를 알아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다니엘의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가 또 왔어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엄마는 난 그가 나가길 원해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죠.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 저한테 내 빨간 트럭을 타고 가야 해. 내 빨간 트럭을 타고 가야 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비타는 알겠어라고 했죠. 어떤 날은 다니엘이 기분 좋으면 괜찮다거나 트럭을 가져가도 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자아이가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그녀는 항상 당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은 했잖아요. 그녀가 그 일에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해도요. 우리는 아들이 있고 그녀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기 전 떠났을 거예요. 신체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그건 네 엄마가 말하는 것과 다르네. 엄마는 우리 관계를 몰라요. 그래, 다니엘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는 밤새 병원에 있었잖아. 네가 돌아오자 나비타가 화가 나서 널 때렸잖아. 아니,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 그게 내 엄마가 하는 말이야. 그녀는 나를 만진 적이 없어. 우리 부모님 집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었어. 첫 번째 이유지. 만약 나랑 비타가 부모님 집에서 다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보고 집에 가라고 하셔. 왜 내 엄마가 거짓말을 하겠어? 나도 몰라. 그리고 네가 나한테 거짓말한다고 해도 되지만 넌 나한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네가 뭔가 빠진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건 네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신 말이야.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는 네 엄마랑도 얘기했고 네 아빠랑도 얘기했고 네 언니랑도 얘기했고 다비다랑도 얘기했거든. 이게 바로 그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이건 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네 어머니께 여쭤봤어. 내가 이렇게 물었지. 두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인 폭력의 징후를 본 적이 있냐고. 내 어머니가 그러셨어. 응, 네가 밤새 병원에 있었을 때 솔직히 나는 그때 내 편이었어 라고 하셨어. 네가 아기를 낳고 있으니까 당연히 밤새 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네 엄마는 화가 났었어. 네 엄마가 정말 화가 났었고 그리고 그때 네 엄마가 딱이 맞는 소리를 들었대. 내 엄마가 들어와 다비다에게 널 때렸냐고 묻자 다비다가 네 라고 답했대. 다비다는 나를 그렇게 때린 적 없어. 그녀는 유산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었어. 그래서 모든 게 그녀를 짜증나게 했지.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걸 보거나 쇼핑하러 가는 걸 보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직도 다니엘과 아기 뭐 그런 걸 보고 있다는 사실. 네, 그런 것들이 그녀를 화나게 했어. 왜냐하면 그녀는 유산을 겪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자마자 알다시피 첫 번째 유산은 8주도 넘기지 못했어. 우리는 10주나 12주에 도달한 후로 더는 다투지 않았어. 그러면 유산 후 10, 12주가 지난 뒤로 다비다와 다툰 적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큰 다툼은 전혀 없었어요. 네, 거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있기 불과 몇 달 아니면 한 달 정도 전에 그녀가 다니엘의 주소를 찾아봐야 했거든요. 당신이 전화를 안 받으니 그녀가 직접 확인하러 갔고 실제로 당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투지 않았어요. 네? 아니에요, 다퉜어요.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제가 그와 집에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화가 났고 당신은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어 라고 했대요. 그 일로 크게 싸우진 않았다고 말해줘요. 왜냐하면 만약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제 파트너나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그래 핸드폰을 채 두고 왔고 충전기도 다 됐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거짓말인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람한테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해요. 사실 저도 비타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는 며칠 전에 비타가 정해진 시간에 집에 와야 했는데 안 와서 계속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비타가 미안해 쇼핑하고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달라요. 비타는 밖에서 딴짓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걸 몰라요. 정말요? 비타가 몰래 딴짓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방금 전에 그건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엔 그녀가 그렇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죠. 결국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죠. 상관없어요. 지금 그게 걱정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나는 그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나는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고 그 일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예전에 겪어봤어요. 예전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누가 속여도 당신은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냥 떠날 거예요. 그 일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떠날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은 당신이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화내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아니요. 당신은 이 여자와 연애하고 아이도 가졌지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 지금 들어가서 누군가 그녀와 있으면 저는 알겠어요. 나갈게요 라고 할 거예요. 이제 배웠으니까요.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남성이 여성 때문에 화나 감옥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은 침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침착해 보이네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집에 돌아와서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알겠어 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요. 예수님조차도 그건 못 참으실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겠네요. 아니요, 제 말은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알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어요. 저는 그녀를 만나기 전 4년간 사귄 사람이 있었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제 삼촌이 거기 앉아서 저한테 말해줬어요. 이제 네가 남자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모든 남자는 한 번쯤은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한다고요. 당신은 제가 인간이 아니고 감정도 없다고 하네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감정이 있다면 화났을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은 내 아들과 딸에게 있어. 내 여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 나는 아들과 딸을 다시 얻을 수 없어. 그들은 소중한 존재야. 하지만 여자라면 월마트에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 내 생각엔 너는 다윗에 관심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녀를 사랑해. 아니, 넌 그렇지 않아. 네가 정말 그녀를 사랑했다면 그녀가 변한 것에 화났을 거야. 하지만 다니엘이 그랬을 땐 신경 썼잖아. 나는 내 딸 곁에 아무도 있길 원하지 않았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과 달라. 알라. 그래서 그녀가 너를 질투하게 만든 적은 없었어? 처음에는 응. 그럼 왜 다니엘은 질투하게 하면서 다윗아는 신경 안 써? 모르겠어. 그럼 다니엘에겐 훨씬 더 열정이 있었던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날 나는 걱정했어. 그녀가 답장 안 하네. 보통 밤 12시면 그녀는 안 자고 있어. 그녀는 보통 2, 3시쯤에 자거든. 알지? 나는 그녀가 깨어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답장이 없어서 알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이미 다시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만약 그녀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면 아마도 다시 코카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코카인이나 술 둘 중 하나겠지.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은 하지만 그녀는 예전에는 혼자서 에이바를 돌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 3번이나 4번 정도 에이바를 맡긴 적이 있었어. 아바가 소파에서 떨어지면 내가 바로 달려갔어. 아무도 알지 못했고 누구의 진술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어. 그녀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에 빠뜨릴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 말로는 그래요. 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세요? 네. 왜요? 그녀가 전에 조쉬, 네가 양육권을 바라지 마. 난 아바 없이 안 살아.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미 2번 자살을 얘기했어요. 한 번은 임신 중이었죠. 또 그녀 가족은 제가 아는 많은 걸 몰라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나요? 제가 다니엘과 계속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녀가 왜 그렇게 성적으로 적극적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알다시피 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설명하려고 했고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딸과 대화를 나눠야 해요.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그녀가 13살 때 길 건너 살던 남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누구였는데? 그녀는 그 남자가 21, 22살쯤이고 자신을 괴롭혔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했죠.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서 신체적으로 강간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녀 말로는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같아요. 그녀가 항상 동경하던 남자는 알다시피 한 10살 정도였어요. 뭐 그런 식이었죠. 그는 늘 그녀에게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3번이나 4번 정도 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니엘에게 그것에 대해 묻거나 한 적도 없었어요. 당신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거나 누군가가 그곳에 있거나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당신의 말이에요. 당신이 그곳에 도착해서 집 옆을 두드리고 그녀의 주의를 끌었어요.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미 너무 당황했지만 당신은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해요.
나는 911의 전화에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녀는 딱 한 번만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서조차 경찰에 전화할 정도로 걱정이 됐다면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냥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볼까? 왜냐하면 경찰에 전화하면 내가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들어갈게요. 문이 잠겨 있으면 확인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너무 걱정돼서 창문 하나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녀가 죽었구나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또다시 길을 나가서 에이바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에이바를 여기 그냥 두고 간 건가요? 저는 소란을 피우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3번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계속 저를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소란을 피우려 하지 않았다면 거기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당신은 그녀가 미쳤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창문만 들여다보며 담배를 피웁니다. 좋아요. 내가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고 해도 그녀는 샤워 중이었거나 어머니 방에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녀는 당신이 시작할 때까지, 당신이 그녀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기 시작할 때까지 샤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당신 얘기가 전혀 말이 안 돼서 뭔가 빼먹은 것 같아요. 제가 빼먹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떠나지 않아요. 당신 행동은 이해 안 돼요. 미안해요. 저도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럼 데비타가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니엘? 저를 떠나겠죠. 엄청 화낼 거예요. 그래,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 알겠어. 물론, 네가 될 법한 것과는 정반대야. 그래. 그래. 알겠어. 그거에 대해 말해줘. 나를 데리러 오라고 하고 내 차 왜 못 가져왔는지, 무슨 일 있었는지, 밤새 연락 없었다고 하고 괜찮냐고 물었어. 다니엘이 날 고소했어? 뭐든지 우리는 그에 대해 잠깐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 말했어?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테일러가 그녀가 죽었다고 했어. 그녀가 약물 과다 복용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우리와 전에 있었던 일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그날은 별로 말 안 했어. 알았어, 집에 와. 오늘 일해. 정도였어. 다니엘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겠어요. 제 생각엔 제레미였던 것 같아요. 제레미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에요. 제레미 한 명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오랫동안 제시가 감옥에 있다고 말했거든요. 네. 제시 한 명, 그래서 그리고 제레미 한 명.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그 2명뿐이고 어리라는 분은 모르겠어요. 그녀가 그들에 대해 예전에 관계가 있었다고 말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신이 그를 언급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리 누군지 알아봐야겠어요.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 그게 우리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지. 누군 알코올 중독자고 누군 폭력적이고 또 누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너는 좀 더 소통을 잘해야 해. 우리는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계속 노력해왔고 많은 것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 내 말은 너는 데비타보다 다니엘과 누가 엮였는지에 더 신경 썼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에 가서 다니엘을 죽였나요? 아니요. 솔직히 사람들이 저한테 그녀가 죽어서 기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딸을 이렇게 얻고 싶지 않았어요. 네, 딸이 있었다면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특히 제가 결국 아바를 키우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아바가 아빠, 엄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설명해야 하잖아요. 제가 무슨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둘 다 코미디를 좋아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웃는 걸 좋아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녀를 싫어했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 때문에 정말 화났어요. 하지만 제 목표는 제 딸을 찾는 거고 당신이 저한테 한 모든 일을 찾는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했던 모든 것들이요. 저도 당신에게 그중 일부를 돌려줄 거예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에겐 동기가 있잖아요. 그건 이해해요. 그렇죠. 당신이 아이를 원한 거 알잖아요. 물론이죠. 당신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물론이죠. 당신은 그녀와 함께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했잖아요. 당신이 그녀를 죽였나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제가 안 했어요. 그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레미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레미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알겠죠? 저는 에르윈이 누군지 몰라요. 당신이 그녀를 죽이려고 했나요? 지옥? 아니요. 당신에겐 동기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샤워할 때도 저는 다니엘을 생각해요. 아직 걱정돼요. 무슨 일 있었는지 알죠? 당신들이 내 옷 가져갈 때 형사들에게 물어보고 옷 가져가고 사진 찍으라 했어요. 그녀가 그랬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아무 말도 안 했나요? 그래서 아직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게 빠른지 느린지, 그녀가 맞는지도요. 그녀가 가만히 있었나요? 누가 제 딸을 건드렸나요? 아시겠어요? 제 딸이 맞았거나 혹은 뺨을 맞았나요? 뭐든지요.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다니엘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데려간다든지 그런 일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괜찮았던 시절도 떠오르고요. 솔직히 100% 그립진 않지만 딸이 아직도 운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뛰어오며 파우더 스프링스라 외쳤고 경찰 권한은 경찰음입니다. 왜 들어가려고 했어요? 딸 때문에요. 딸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딸을 위해 죽지도 그들이 오기 전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상황을 잘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들어갈 거예요. 경찰이 여기 와 있어요. 저는 거기 들어가야 해요. 제가 거기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경찰은 이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전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 갔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정말 화나게 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 여자애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다른 건 없나요? 왜냐하면 저는 갈 준비가 됐거든요. 당신이 그걸 죽였나요? 아니요, 부인.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정말 그리워요. 어릴 때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모두가 거짓말을 하죠. 저는 거짓말을 많이 했고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믿지 않으세요. 엄마는 뭔가 물으실 때마다 항상 정말이야? 라고 하시고 저는 네 라고 답해요. 저는 노력해왔어요. 아니 사실 노력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24살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해 진실만을 말하려고 해왔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타와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해왔다는 걸 이해해요. 알죠? 하지만 부모님이나 경찰에게는 모든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게 저를 어떻게 보이게 하든 상관없이요. 준비 잘 됐어요. 조슈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고수하고 새로운 단서도 없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어요. 랜돌프 형사는 파우더 스프링스 경찰서를 떠나서 더 이상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됐어요. 2014년에 콥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어요. 수사관 닉 오코너가 사건을 도왔어요. 그는 조슈아와 다비다의 친구였던 제시 체프먼이라는 인물을 발견했어요. 제시 체프먼은 조슈아의 인터뷰에서 다니엘의 잠재적인 연인으로 언급된 제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체프먼은 형사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의 번호로 된 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다니엘이 사망한 시각쯤에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11일 오코너 수사관은 제시가 다니엘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한 후 예고 없이 제시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오코너 수사관은 총격 당시 제시가 그 지역에 있었음을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본 제시는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는 그날 밤 조슈아가 자신에게 연락해서 다니엘이 쓰리섬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시는 자정쯤 조슈아를 태우러 가서 다니엘의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다니엘이 문을 열어준 후에 조슈아는 다니엘에게 쓰리섬을 제안했습니다. 다니엘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시는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고 조슈아는 다른 방에서 다니엘을 설득해 쓰리섬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제시와 조슈아는 떠났고 다니엘은 그들이 나간 뒤 문을 잠갔습니다. 제시는 그들이 그의 채에 도착했을 때 조슈아가 잠깐 다시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슈아가 다니엘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슈아가 집에 있는 동안 제시는 약 2분간 채 머물며 라디오 볼륨을 크게 올렸다고 했습니다. 조슈아가 다시 차에 타자 제시가 그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조사관 오코너는 제시에게 추가로 기억나는 세부 사항이 있으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지방검사 조사관들이 다비다 레이크스를 면담했습니다. 아직도 조시와 같이 지내시나요? 두 분 여전히 함께시죠? 아이도 돌봐주시나요? 언제예요, 다비드? 3월 21일이요? 오, 이런. 곧 다가오네요.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세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나.
이제 마크보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네요. 어머나. 나 목소리 2개야. 네 집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지? 가끔 밤 8시 30분쯤 전화하면 집이 너무 정신없어서 전화기 그냥 둘 때도 있어. 우리 집은 정말 뜨거워, 친구야. 우리가 이런 수사를 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화 기록을 많이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대해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집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조 씨는 언제 일하죠? 낮에 일했잖아요. 네. 알겠어요. 보통 몇 시까지 계세요? 그때 달라요. 저는 여기 10시나 11시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날 밤 12시까지 있었어요. 몇 시까지 일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사귀다가 잠깐 헤어졌고 그때 그가 그녀와 만나게 되었고 그녀가 임신을 했고 그리고 두 분이 다시 만난 거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나 아기를 보러 가곤 했어요. 언제였나요? 또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그는 오후나 밤에 가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엄마가 그가 거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이유로요. 그는 아바 보러 갈 거야 라고 했고 저는 알겠어 라고 답했어요. 몇 시에 가는지 아세요? 보통 밤에 했나요? 보통 9시 이후였어요. 9시 이후요. 알겠어요. 다니엘이 살해당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누가 무슨 일이 그 여자 집에서 일어나고 있어 라고 했어요. 제가 그를 데리러 갔을 때 그는 누군가 그녀를 도와줄 거야 라고 했어요. 어디서 그를 데려왔어요? 제가 가야 했어요. 그가 제 채에 있어서 차를 가지러 갔어요. 알겠어요. 아침에 동료가 무슨 일이 그 여자 집에서 있었다며 문자를 보냈어요. 조 씨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마도 조 씨는 그 여자 집이나 경찰서 등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전날 밤에 조 씨가 떠나는 걸 기억하세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네, 조 씨는 에이바를 만나러 갔어요. 알겠어요. 조 씨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나가는 걸 기억하세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알겠어요. 조 씨는 에이바를 어떻게 만나러 갔나요? 그는 제 차를 타고 갔어요. 네, 오랫동안 자기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차를 탔죠. 네, 하지만 보통은 제 차를 타고 갔어요. 혹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해서 그곳에 데려다 줄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도 모를 거예요. 알겠어요. 그는 그냥 나 에이바를 만나러 갈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가 전화할 때나 그녀를 만나러 갈 때도 그랬어요. 보통 그녀에게 미리 알렸나요? 어떻게 그녀에게 간다고 알렸죠? 그의 전화기? 당신의 전화기? 보통 누구의 전화기를 사용했나요? 그녀의 전화기를 사용한 적도 있나요? 가끔은 제 전화기를 쓰고 가끔은 자기 전화기를 써요. 왜냐하면 그의 전화기는 선불이고 제 것은 아니거든요. 그는 제 전화기를 사용해서 제시에게 전화해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하고 다니엘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제시를 인터뷰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니고 제 동료가 며칠 전에 제시를 인터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마약 같은 것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이런저런 것들 아시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요. 확인 안 되는 번호가 나오면 우리는 가서 이게 누구 번호지? 라고 물어요. 놀랍게도 그 번호는 제시 체프먼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지? 라고 물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번호로 조사를 해요. 그는 그날 밤 11시 22분에 제시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제시가 그를 데리러 왔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제시가 직접 데리러 갔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곳에 갔어요. 다니엘의 집에 갔으니 지금 그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압니다. 조씨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모든 시간 동안에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제시가 밖에 나가 있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는 그에게 전화했고 여기서 조씨가 전화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씨를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저기가 바로 다니엘의 집이 될 거예요. 그가 그날 밤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알고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조씨가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가는 게 평소에도 있었던 일인가요? 가끔은 그녀가 진정해 아니야 오지 마라고 하기도 했어요. 네오를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며 다투지만 저는 관여하지 않으려 해요. 저는 늘 너가 그녀랑 해결해. 난 아기에게 감정 없어. 여기 있을게 라고 했어요. 그건 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건 정말 네가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칭찬해야겠어. 이걸 보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내 전화번호가 새 사무실에 있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조씨가 이 일에 자신이 연관됐다고 생각해.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너는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가 왜 네 전화로 제시에게 데리러 오라고 했을까? 그 사람은 자기 핸드폰이 안 될 때 내 핸드폰을 쓰거나 요즘은 그냥 매일 밤처럼 내 핸드폰을 써. 그리고 여전히 내 핸드폰을 써. 제시가 일요일 밤 11시 30분에 데리러 온 적이 자주 있었어? 그는 그냥 나가고 우리도 그런 사이야. 나는 별로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아. 만약 그가 머물렀다면 자기야 잘 있어. 나 나갈게. 친구들이랑 놀거나 뭐 좀 할 거야. 이런 식이야. 나 여기 좀 다녀올게. 나는 그냥 알겠어 좋아라고 말해. 너는 그를 의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의심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맞아. 그게 네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는 모든 작은 것까지 다 자세히 말해야 해. 그게 더 편해. 그는 항상 나 에이바 보러 가도 돼? 라고 물어봐서 나는 괜찮아? 라고 답해. 나는 항상 괜찮아. 왜냐하면 그는 자기 딸을 보러 가는 거니까 그건 전혀 문제 없어. 나는 할머니가 무슨 이유에서든 그를 거기 오지 못하게 했던 그 상황 전체에 대해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그녀가 떠난 뒤에야 볼 수밖에 없었어. 그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데리러 오라고 했니? 아니면 내 차를 썼니? 그가 차를 가지고 있었어. 그는 아직도 구릴에서 일하고 있니? 응. 내 다른 아들은 몇 살이야? 18개월. 정말 바쁘시겠어요. 네, 이제 슬슬 미운 2살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엄마의 이가 나는 걸 청소하고 싶어 해요. 한 번에 다 해요. 나는 내가 끼어들지 않을게. 알겠지? 네가 알아서 해. 처음엔 적응이 필요하지만 네가 잘할 거라 확신해. 제시가 그를 데리러 가서 자기 집에 갔다는 게 걱정돼? 걱정돼. 그전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아니 이 모든 게 나를 걱정하게 해. 아기는 엄마 없이 자라고 있어. 그래 내 아이들이 나 없이 있는 건 상상 못해. 나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있으면 누구도 못 그래. 내가 몇 번 전화할게. 고마워. 18개월 후인 2015년 9월 지방검찰청은 조슈아에게 총기를 사용한 살인, 범행 중 총기 소지, 그리고 총기를 이용한 가중폭행 2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그를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안녕 조시, 나는 카드웰 중이고 파이러 스프링스 경찰서 소속이야. 옆에는 지방검찰청 수사관 닉 오코너가 있어. 좋아, 너와 얘기 좀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몇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어. 괜찮겠니? 아니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형님. 이제 교도소로 이송할게요. Alright, then stand up, man. What's wrong with that? 조슈아는 보석금이 없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누구에게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검사 사무실은 다니엘의 일기장을 조사했는데 그 안에는 가정폭력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조슈아의 재판이 시작되어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들은 후 조슈아는 자신의 변호사를 때렸고 경찰은 그를 법정에서 끌어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랜돌프는 다니엘과 가족을 위해 정의가 실현돼 매우 기뻐했습니다. 선고 후 수사관 오코너는 교도소에서 조슈아를 면담했습니다. 조슈아는 냉담하게 자신이 살인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설명했고 경찰이 자신을 조사할 경우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한 치수 큰 신발을 신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집에 들어가 38 구경 리볼버를 꺼내 2번이나 그녀를 쏘려고 했습니다. 총의 3발만 장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탄이 약실에 들어가기까지 반가쇠를 3번 당겨야 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을 때 조슈아는 조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다니엘을 놀라게 하자 조슈아는 그녀를 권총으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녀가 서 있자 그는 2번째로 권총으로 내리친 뒤 머리에 겨누고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조슈아는 다니엘이 임신했다고 말한 순간부터 그녀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총을 쏜 것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였으며 자신이 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조슈아는 너무 태연해서 오코너 수사관은 마치 야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리아는 세상이 멋진 여성을 만날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는 다니엘이 자신의 사랑이며 매일 그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건들의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 중 하나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